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그가 그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자연인으로 살았던 2년 2개월의 기록이죠. 대자연 안에서 자급자족하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갔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 소로우 못지않은 자연인들이 꽤 많고 요즘 방송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그 자연인들을 찾아다니시는 분, 개그맨 이승윤 씨.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사는 자연인을 찾아다니며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개그맨 이승윤 씨를 함께 만납니다. 이승윤 씨는 2006년 KBS 21기 공채로 개그맨이 됐습니다. KBS 개그 콘서트 헬스보이를 통해 단 12주 만에 근육질 사나이로 변신하면서 국민 트레이너로 주목받았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짱 개그맨이 된 이승윤 씨는 2010년에 연예인 최초로 종합 격투기 대회인 로드 FC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나는 자연인이다의 진행을 맡아서 전국 산과 오지를 넘나들며 자연인들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7일이면 근육 붙는 헬스보이, 웰컴 투 식스팩, 폭풍 다이어트, 헬스보이의 지속 가능한 운동법 등이 있습니다. 네, 자연인을 찾아다니시는 우리 개그맨 이승윤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네, 그렇죠. 벌써 7년. 그러네요. 네. 헬스로 지금 8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죠. 네. 이게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제 1회부터 제가 했었는데 가끔 이제 제 방을 워낙 많이 해서 보다 보면 저때 제가 많이 젊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개그맨 윤택 씨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한 회씩 한 회의에 자연인 한 명씩이 소개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대략 잡아서 50주 7년이면은 350명. 절반이면 한 175명. 그렇죠. 한 그 정도. 그 정도를 만나신 거네요. 네네네. 근데 그 산 속에 그 외딴 섬 속에 전기도 없이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곳에 이제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또 신생 자연인 분들이 많이 생기고 일부러 있는 찾아 들어가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자연인 방송을 보시고 이제 뭐 3, 4년 차 되신 분들 그러니까 꾸준히 좀 증가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생기시니까 네.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1, 2년 차 분들은 제가 좀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자, 그 산간벽지 오지 다녀오려면 정말 힘들죠. 이게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산만 한 2시간 올라가야 되는 곳도 있고 찾길이 없으니까. 처음엔 그래서 힘든 과정 다 겪고 나니까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좀 나름 즐길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길도 그 전에 비해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좀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나아졌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곳도 많이 있죠. 그런 곳도 많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안 들어오던 곳도 좀 전기가 그래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곳도 많고요. 또 자체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배터리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다들 또 그곳에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응들을 하셔서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전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죠. 그렇죠. 그죠. 네. 전부 남성분이죠. 아닙니다. 여성도 있었나요? 제가 만나뵌 여성분이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여성분도 계시군요. 그렇죠. 네. 대부분 남성. 네. 연배는 이제 다양한데요. 저랑 동갑도 있었고요. 그래요. 제가 77년생인데
77년생 동갑인 분도 계셨고. 그 77년생 동갑은 산속 생활이 몇 년째였던 거예요? 그때 한 5년 차 정도. 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하죠. 이제 어르신들. 예. 80세 이상이신 분들도 계셨고. 네. 50대, 60대, 70대, 80대 다양합니다. 네. 네. 그 다양한 분들이 그렇게 혼자서 고립돼서 네. 산속에 사시는 이유와 사연도 제각각일 거 아닙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예. 근데 저는 초반에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뭐 사회에 적응을 못 하셨을 거라는 그런 편견이죠. 실패하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막상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분들이 우리와 생활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은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간 거거든요. 꼭 실패해서가 아니라. 네네네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제 치열하게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장 편안한 장소를 찾아서 이젠 좀 편하게 살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편견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치열하게 살다가 이젠 좀 편하게 살겠다. 근데 그게 산속에서 혼자가 편할까요? 그게 그 편안함이라는 그냥 안락한 아파트에서 하는 게 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자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연이라는 곳이 꼭 나무가 우거져 있고 뭐 숲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그 각자 가슴 속에 있는 자연은 내가 가면 가장 편안한 곳 또는 내가 가면 가장 편안한 사람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곳이 그 숲과 나무가 있는 그 산을 선택하신 거고 그러니까 각자 누구나 자신만의 자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대단히 철학적 답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거든요. 예. 집이 저의 자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가면 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아이가 있고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자연은 저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이승윤 씨가 파악하기에는 사회에서 뭔가 실패해서 도망쳐 숨어 사시는 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각자 하던 활동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어쨌든 산과 숲 그리고 사람의 간섭이 없는 것을 가장 편안해하는 사람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좀 벗어나고자 이제는 좀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를 너무 깊이 겪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 그리고 되게 좀 슬픈 사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또 자식을 또 잃은 슬픔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어서 또 그렇게 산 속에서 치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있죠. 그런데 다 사연이 있어서들 그렇게 시작하셨겠지만 그게 한 해 되고 두 해 되고 4, 5년이 된다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걸 편안해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산속에 있으면은 편안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무언가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좋음이 있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잠깐 들어오셨다가 다시 내려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못 견디죠. 그렇죠. 그 기본적인 이제 외로움에서부터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 산짐승들이라든가 그런 두려움.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산속에서 산짐승이 나타나는 것보다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게 더 무섭대요. 더 무섭대요. 예. 저도 실제로 겪었는데 촬영하다 보면은 가끔 저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잖아요. 예. 되게 겁나요. 사람이 밤에. 올 때가 아닌데.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분들은 왜 거기를 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잘못 들어서 저녁에 그리고 이제 등산하시다가 네, 이렇게 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더라. 이상하더라고요. 네. 제일 오래되신 분, 오래 산속 생활하신 분 몇 년 차까지 만나보셨어요? 저는 한 30년 정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30년? 네. 이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아예 그 바깥 생활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가끔 가다가는 필요한 물건 그렇죠. 때문에라도 내려가시기도 왔다 갔다 하고 하셔야죠. 또 가족들이 또 가끔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분들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완전히 고립돼서는 사실 요즘에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하다못해 신발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그럼 새로 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가끔은 도시 음식이 그리우실 때가 이거 진짜로 각자 저는 궁금해서 항상 여쭤보거든요. 뭐 어떤 거 많이 드시고 싶으시냐고. 그러면은 다 있어요. 네. 거기서는 못 해먹는 거.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짜장면. 그렇겠어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내려가시면은 한 번씩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조금 아까 표현하시면서 우리는 잘 예상하지 못했던 그쪽 생활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네. 어떤 게 제일 그분들의 어려움이에요?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만나 뵙게 되면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항상 여쭤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예. 근데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면 내려가시면 되지 내려가셔서 않냐?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은 외로움이 덜할 거 아니냐라고 또 질문하면 그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마음이 내 주변에 맞아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외로움은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산에 꼭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인간 자체가 그 가지는 그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만 여기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극복을 하신 분들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근데 저 그 말 듣고 진짜 공감이 갔거든요. 저도 이제 바깥에서 오히려 전 도시 생활하면서도 되게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가끔가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뭐 그분들 이제 말씀에서 저도 많은 것을 느끼죠. 네. 그분들 하루가 굉장히 부지런하죠. 진짜 부지런하세요. 오히려 밖에 계신 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텃밭 기본적으로 이제 자급자족 해야 되기 때문에 텃밭 가꾸는 것만 해도 그게 풀 뽑는데도 한 반나절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되게 뭐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움직여야 살아갈 수 있는. 맞습니다. 계절마다 또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차이가 이제 다르죠. 이제 완전히 요즘에는 사실 제일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산 그러니까 뭐 멀리 안 나가도 냉이, 달래, 머위 먹을 게 막 지천으로 그야말로 먹을 게 지천으로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바로 따서 먹는 그 맛이 있어요. 저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행운하죠. 그렇죠. 그냥 그 된장에다가 2주에 한 번은 자연식을 가서 즐기는. 네. 진짜 진정한 자연식. 그냥 바로 따서 바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이 사실 먹는 거는 가장 이제 잘 먹는 시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무지하게 덥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산에 가면 이제 시원할 거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한 3년 전까지는 산에 가면 그래도 시원함을 느꼈는데 야 이게 한 2년 전부터는 워낙에 산도 덥다. 이게 더우니까 산에 가도 덥더라고요. 그래도 계곡 속에 들어가면 좀 낫잖아요. 그나마 이제 계곡에 들어가면 좀 낫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여름이 너무 폭염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느껴져요. 제가 오랫동안 산을 다니다 보니까 산에 좀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초반에는 정말 좋은 계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7년 전, 8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물 많은 계곡을 찾기가 좀
좀 힘들어졌어요. 환경 변화를 예. 정말 몸으로 느끼는군요.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그 산속에도 산 속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는 산에도 왔어요, 그게. 이야.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의 변화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고. 네. 여름 무척 덥다. 벌레들이 또 엄청 많거든요. 어떤 벌레들이? 이름 모를 온갖 벌레들이. 온갖 벌레들과 그런 뭐 또 위험한 벌레들도 있잖아요. 진드기 같은 경우도 있고. 예. 그런 뭐 벌레들 어떻게 퇴치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뿌리는 뭐 진드기 뭐 그런 거를 좀 뿌린다거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나름의 이제 요령이 생기잖아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자꾸 움직여야 된다. 앉으면 안 돼요. 아. 그 풀밭에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되게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가끔가다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밭일 하시다가 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한 군데서 오래 계시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쉬더라도 뭐 앉아서 오랫동안 쉰다거나 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뭐 진드기를 경험한 적이 크게 없는데 자꾸 돌아다니거든요. 예. 특히 여름철에는. 예. 그리고 항상 다녀온 다음에는 벗어서 털고. 그래야죠. 예. 거기 이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적응들 하세요? 그 해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러니까 방법은 딱히 없고 다 그런 방법들.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디 외출했다 나오면 항상 이제 터는 거죠. 옷을 살펴야 되고. 뭐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여름이 조금 힘들 때가 되면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근데 가을 되면 이제 진짜 단풍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 뭐 벌이나 뱀 이런 거에 공격당한 적 없어요? 저는 이제 장수말벌에 쏘여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정말 죽을 뻔까지? 응급실 눈 떠보니까 이제 응급실이었거든요. 의식을 잃어가지고. 의식을 어디서 잃었어요? 제가 이제 일단 장수말벌에 쏘였는데 저는 그냥 벌에 쏘인 거구나 하고 촬영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병원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에서 다행히 한 20분 정도 내려오면은 차가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 어떤 반응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깨 쪽을 쏘였는데 점점 이제 혀가 굳어가고 얼굴이 이제 부어오르면서 어이구.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이제 식도 쪽에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에 타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장수말벌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유. 그런 것도 겪어봤고요. 뱀에 물린 적은 없었고. 뱀에 물린 적은 없는데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랬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산짐승들이 인간을 일부러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당연하죠. 사람이 건드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협을 느꼈을 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뱀 같은 경우도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제 거기 이제 자연인 형님들에게 이제 배운 노하우는 항상 지팡이를 짚고 가는 이유가 그렇죠. 땅을 짚으면서 이제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다. 미리 신호를. 미리 신호를 주면은 그 신호를 느낀 이제 동물들은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다니는데 그래서 뱀을 본 적은 있지만 뭐 공격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봄, 여름, 가을은 단풍 참 아름답다. 정말. 또 가을도 먹거리가 많죠. 그렇죠. 가을도 이제 먹거리가 많고 이제 그 좋음을 딱 느끼려고 하면 추워져요. 또 겨울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느껴져요. 이제 봄이 너무나 짧아지고 가을이 너무 짧아진 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봄 이제 즐길만하다 싶으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서 여름이 시작되고. 제일 힘든 거는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 좀 벌레들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벌레와 더위. 그렇죠. 벌레와 더위가 겨울에는 사실 정말 추울 때는 막 껴입고 아궁이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여름에는 그 계곡이 없는 한은. 근데 그 한겨울에 아궁이 앞에 앉아 있고 싶은데 또 그 자연인 분 중에 또 유독 그 냉수 마찰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계세요. 그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근데 올해는 다행히 좀 안 계셨는데 아이고. 작년엔가 영하 30도에서 냉수 마찰 하시는 분이 진짜로 계셔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신기해요. 저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고 나면 좋아요. 하고 나면은 약간 면역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 이게 뭐 밝혀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걸 하고 나면 좀 감기 안 오더라고요. 약간 웬만한 추위는 좀 참을 수 있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예, 저도 뭐 많이 했습니다. 또 자연인 빼놓을 수 없는 게 각종의 먹거리. 그렇죠. 네. 처음에는 입맛이 잘 안 맞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랬죠. 처음에는, 예.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위생 상태.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컨대 어떤 걸 막 줘요? 일단 뭐 비빔국수를 할 때 이제 그분들 손 같은 경우에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요. 그걸로 그냥 비벼요. 예, 손톱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많이 그런 상상이 됩니다. 예, 그 상태로 이제 비빔국수를 비벼주는데 또 안 먹을 수는 없고. 당연히 먹어야죠. 예, 먹습니다. 예, 먹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신 음식들을 먹고 제가 그렇게 뭐 크게 탈난 적이 없어요. 네, 예, 네. 오히려 뭐 도시에 와서 맛집 가가지고 탈난 적은 있어도. 예, 그러니까는 뭐 아무튼 그 위생 상태.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뭐 그거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아유 짭조름하니 맛있겠네요. 그냥 뭐 오히려 제가 그러기도 하고. 예. 맨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랑 좀 생소한 음식들. 특이한 거. 예, 특이한 음식들. 제일 특이한 거 뭐 먹어봤어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생선 대가리를 넣은 카레도 있었고요. 생선 대가리를 넣은 카레. 네. 생선은 어디서 사오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걸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얻어오셔가지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예, 영양 보충을 위해서 얻어오셨는데 개울물에 담갔는데 그게 좀 상했어요. 상한 생선 대가리를 그걸 이제 부어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먹고도 탈 안 났다. 안 났어요. 예. 그리고 또 개구리 된장찌개. 개구리 말린 개구리를 넣어서 끓이면은 그 말랐던 개구리가 살아납니다. 점점 통통해지기 시작,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눈도 마주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는 뭐 짱돌찌개도 먹어봤으니까요. 그건 뭐예요? 찌개에다가 짱돌을 이렇게 넣어서. 왜요? 그게 이제 겨울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겨울에는 이제 빨리 식으니까 그 돌이 좀 보온성이 있잖아요. 돌을 불에 달구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죠. 아니 왜 찌개에 이게 돌을 넣어서 드시나 뭐 이해를 못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좀 생소한 것들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즐기고 재밌기도 하고. 예. 뭐 좀 특이한 거 더 없어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기도 하죠. 뭐 한 번은 이제 메뚜기 튀김. 예. 진짜 실제로 그날 한 2시간 동안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튀겨서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맛있었더라고요. 네, 과자 같고. 네. 그런 어떤 자연의 맛들을 많이 지금은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적응이 됐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얘기죠. 하면서 나름의 이제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고. 반자연인은 되셨네. 네. 먹거리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 촬영 끝나고 올라올 때 또 선물 주죠. 그렇죠. 이제 뭐 각종 발효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개복숭아 발효액, 뭐 똘배 발효액, 뭐 칡청, 뭐 그런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해서 주셔서 그래서 제가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예. 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네. 산속에 경치 좋은 곳 찾아가서 물론 2박 3일 촬영이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이제는 몸이 적응해서 좀 즐기기도 하고 맞아요.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좋은 것도 받아서 오고. 저는 그리고 그분들이 저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배운 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저는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이 행복의 최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산속에 다니면서 좀 비우는 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행복이 어떤 감성적이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뭘 채워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감성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런 행복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 행복하다고 말을 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안 살 테니까요. 제가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행복하세요? 뭐 어떤 게 그렇게 제일 좋으세요? 그냥 여쭤보면은 다 나오는 대답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또 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자꾸 여쭤보면은 근데 어느 분이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좋은데 그렇게 굳이 이유가 필요할까? 예. 이유를 자꾸 찾는 거는 그건 진짜 좋아하지 않아서 이유를 찾는 거라고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처음 만들 때 대중적 인기를 끌을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근데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정말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거 방송사 측에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한 3주 하다가 끝나겠거니. 그래서 처음에 원래 1회 하고 그만두려고 했다가 그래 3회까지는 해보자. 그런 마음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기가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자연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시청자들, 네.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우리 사회가 조금 각박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마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편안해지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스트레스 받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보면 솔직히 뭐 크게 웃는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잔잔하거든요. 되게 잔잔한데도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런 것에 좀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 나는 저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대리만족. 언젠가는 내가 또 저렇게 할 수도 있지 몰라. 이렇게 꿈꾸면서 그런 것도 또 크죠. 대리만족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 상태를 그걸 보면서 좀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혹시 이승윤 씨도 나중에 자연인으로 살 생각이 있어요? 저는 물론 당연히 자연인으로 살아야죠라고는 말씀은 못 드려도 항상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렇게 살 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을 이제 뵙게 되니까. 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은 쭉 이어지는 거죠? 물론입니다. 계속 하실 거고. 그럼요. 저는 바로 다음 주는 어디 갑니까 이제?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는데요. 네. 다음 주 금요일쯤 이제 가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자연인 분들의 또 스케줄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반일이 바쁘다거나 뭐 뭘 지어야 된다거나 거기서 그렇게 바쁘시면은 또 저희가 또 시간을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스케줄에 또 맞추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연인을 찾아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다. 비우는 법을 배웠다. 그분들은 바로 그 삶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해 그리고 행복해하는 분들이더라. 네. 뭐 그냥 이야기로만 쭉 한 30분 말씀 나눠도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네, 진짜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행복한 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심결에 찾아오는 행복이라는 걸 저는 산에 가서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그냥 잠깐 쉬는 시간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물소리 듣고 그냥 물끄러움이 있는데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이 그만큼 편해졌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연인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반자연인 됐다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반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반자연인 개그맨 이승윤 씨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